안녕하세요. 셀럽 북리뷰의 이지은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수시로 기분에 무너지는 분들을 위한 명쾌한 처방이 있다고 합니다. 레몬 심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셀럽 신종우님의 리뷰로 살펴봅니다. 한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기분이 안 좋을 때를 살펴야 합니다.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자 갑자기 살벌하게 욕을 하는 사람은 자기 안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기분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가 주위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분위기를 얼마나 망치는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같은 온도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회사 일로 바쁘거나 집안일에 치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일해도 돌아오는 건 상사의 트집과 불만뿐입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오해하고 원망하며 상처를 입힙니다. 이처럼 기분을 다루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레몬 심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는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하고 그 방법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레몬 심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 플랫폼으로 누구나 손쉽게 심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유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500만 명 이상이 이 심리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자는 상담을 요청해오는 여러 사연 가운데 기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혹은 가까운 이들이 마구 쏟아내는 감정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 주목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 기분은 내 책임이고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기분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입니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릅니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를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감정이 상한 이유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에 포는 행동은 고쳐야 합니다. 자신과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입니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분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에도 즉각 반응합니다. 평소 같으면 참고 넘어갈 농담도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신체적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노동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저자는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권합니다. 이 질문을 던져보면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건네는 다정한 한마디는 튼튼한 체력에서 시작됩니다. 통제욕을 버려야 마음이 편해진다. 우리는 대개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꼭 들어야 하는가?
왜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어야 할까? 화가 날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한 열어두어야 합니다. 당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과 자유를 열어둔다면 사실 화낼 만한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화가 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당신의 통제욕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서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제욕을 버리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화가 불쑥 치미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자는 상처 주기 전에 심호흡 3번 하기, 다른 환경에 자신을 놓기, 마음속에 일시정지 버튼 누르기와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을 이완시켜 감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가 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런 행동과 함께 화가 나기 직전 정말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라는 물음으로 마음속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통제욕을 버려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에너지 도둑을 멀리하라.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인 사람은 하소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만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자기애에 빠진 사람,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사람,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 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안 좋은 소문을 흘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는 도둑과 같습니다. 에너지 도둑을 멀리하는 게 최상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힘든 상황이라면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우선 독립적인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휩쓸리다 보면 에너지 도둑에게 쉽게 틈을 내주게 됩니다. 자기만의 뚜렷한 입장과 주관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 선택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도둑이 함께 불평해주기를 원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기를 기대할 때 과감하게 무시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대화의 흐름이 어그러져도 괜찮습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욕하기나 탓하기 등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대화의 장에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능력과 함께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게 되면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내고 교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망을 잘 다뤄야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다. 실망은 힘이 큽니다. 물론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감정은 막연한 슬픔이 아니라 확실한 실망감입니다. 슬픈 감정은 기분 전환으로 한결 나아지기도 하지만 큰 실망감은 다릅니다. 실망감은 우리를 공허하고 아득한 상황에 몰아넣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은 무력함을 느낍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특히 그렇습니다. 연인,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교제에도 항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위해 쏟은 노력만큼 그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오가는 감정과 노력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감정의 무게가 달라지는 순간 쉽게 실망하거나 상대방을 쉽게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실망감은 슬픔이나 분노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는 감정이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한 계기가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높은 기대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 또한 상대방에게 진실한 선의로 보답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냉담하면
굳이 애써 상대방의 환심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제대로 대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준 것만큼 똑같이 받으려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재수 없는 날에 대처하는 법. 오늘따라 일이 잘 안 풀리네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주목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재수 없는 날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선의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거슬리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갑게 다가오면 가식 부린다고 생각하고 무뚝뚝하게 굴면 도도한 척한다고 여깁니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해 일방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웬만해서는 그 편견을 깨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용어가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결정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지나치게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관점을 갖기에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흔히들 자신의 확증이 터무니없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나름 근거가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 근거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확증이 거짓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거짓을 증명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시행착오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가설을 세운 후에 그에 부합하지 않는 예를 계속해서 찾아내 가설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재수 없는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운의 요소를 찾아내 재수 없는 날이라는 가설을 뒤집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의 그림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상황을 정확히 읽는 분별력이 생기고 사람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항상 같은 곳에서 넘어진다. 우리는 낙관적인 태도에 아주 높은 점수를 줍니다. 반대로 비관적인 태도는 몹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낙관 또한 인생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낙관주의적 태도를 낙관적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자신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언제나 최선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리 순조롭지 않습니다. 결국 낙관적 편견에 빠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실망뿐입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들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뿐 아니라 문제가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실패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겨 실패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시해버립니다. 또한 지나친 낙관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연히 존재하는 위험을 못 본 채 합니다. 이렇듯 지나친 낙관은 머릿속을 흐리게 만듭니다. 무조건적으로 낙관을 찬양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 판단입니다. 통제하지 못할 낙관보다는 현실을 믿어야 합니다. 감정 관리를 배워야만 기분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책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 내 기분까지 망치는 사람과 거리 두는 방법,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감정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등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감정에 대하는 방법을 설득력 있는 논거를 통해 제시합니다. 그 방법에는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동시에 감정을 애써 억누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견 모순적이라 여겨지지만 이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어떤 감정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감정 관리를 배워야만 자신의 기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태도가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하루였나요?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 본다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을 듯 합니다.